추석이 다가옵니다. 산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삼바이에는 국내산 토종 산양 산삼은 물론이고 영주 한우, 소백산 천연 벌꿀,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광천김, 한과, 홍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추석 선물, 이왕이면 새날과 함께하는 기업 삼바이에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글로 삼바이 검색하시거나 삼바이.co.kr로 직접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삼할 때 삼, 사다라는 뜻의 바이, 삼바이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회원 구입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의 SNS 글을 통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문을 연 이 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각종 고소가 잇따르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제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계속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강력한 한국형 삼축 체제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1발의 예포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기념식이 열린 곳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겪은 평택 2함대. 육해공군 전력을 고루 키워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군의 날 행사론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을 통한 독자 방위력 증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열병식에선 삼축체계의 하나인 킬체인 핵심 전력 현무2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또 사거리 1500km인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기념식엔 군 수뇌부와 현역 장병은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유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등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에 올라 장병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군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공작을 했다고 털어놓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이 기소될 무렵인 2014년 상관인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댓글 공작의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FTA 등 이슈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대응 보고 문건에 김 당시 장관이 직접 서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소환과 관련해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소환은 불가피하고 언제 부르는지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수사가 군의 정치 공작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나아가 군과 국정원 모두의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뉴스는 2011년 사이버사령부 특수활동비로 만들어져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포인트뉴스에 사이버 우호 세력 결집이란 명분으로 투입된 예산은 3년 동안 4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해마다 1,800억 원가량의 정보 예산을 국방부에 지원했고 그중 3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가 사이버 사령부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인트뉴스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적 색채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포인트뉴스에 기사가 올라오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우호적인 댓글과 함께 SNS 계정 등으로 기사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인트뉴스 운영진은 보안을 위해 서울 소재 오피스텔 3곳을 옮겨다니며 활동했는데 모두 이른바 사이버사의 기지로 불리는 곳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 사이버사령부가 본 임무와 무관한 여론 조작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라며 운영에 관여한 책임자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드디어 이명박의 찍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올 게 나온 거죠.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 씨. 존나 행복하다, 씨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습니다만 그럴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여론입니다. 새끼들은 얘네들은 습관이에요. 얘네들 이 복수가 아니에요. 얘새끼라고 해야 돼. 얘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때가 되면 밝혀지겠다. 뭐 역사가 밝혀낼 거다. 이딴 소리만 맨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총론을 보면 어쨌든 지금 대북 메카시즘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지 마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엄중한 안보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새끼는 땅 장사라는 게 그냥 들통나요. 그래도 대통령이 국토를 얘기하면서 이 땅이라고 얘기한 게 말이 돼? 대통령이 아니잖아. 전직 대통령이야. 이 새끼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식한 놈인 게 이 땅은요. 이 땅이라고 표현하려면 지시대명사 이라고 쓰는 거는요.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 녀석 제가 이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쥐의 페이스북 메인 꽃이요. 일본 국화입니다. 사쿠라. 네, 사쿠라입니다. 그것도 감당하시고 어쨌든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예, 문구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우롱하는 저사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청년 실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급증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것인지, 지가 대통령일 땐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놓고 이제 와서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개 같은 말장난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이 핵심 센텐스인데, 정말 이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북핵 문제에 숟가락 한번 딱 얹고 얹었죠. 정말 우리나라 국방을 대단히 뭔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이제 방산비리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의례적으로 그것만 반발하면은 어쩌나 할 테니까 마치 전직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척 한번 앞에 해주고 뒤쪽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화가 난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럼 발전적 국가의 정책이 모색이 되나요? 똑같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똑같이 방산비리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을 다 챙겨서 다 부자 되게 만들고 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해외로 돈 다 빼돌려서 국가 혈세 낭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보적인 정치이고,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퇴행적 행위다? 이런 개 같은 씨발 주장이 어딨냐고요. 이 새끼는 진짜 발가락부터 조사해서 뼈 없는 닭발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죄송하다, 기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런데 지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대. 잘못한 게 없대. 지금 사실요, 우리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지금 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댓글과 군이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된 거 종신령이야. 지금 잘못하면 이 녀석 지금 종신령에 처해야 할 판에 국민한테 이렇게 우롱하는 글을 남기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이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별지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이런 글은요, 심리적으로 보면 몰려 있으니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명박도 자기가 사법처리 당하는 바로 코앞에 와 있잖아요. 원세훈 압박해. 그리고 국정원이 이명박과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수백 건이 나와서 최근만 해도.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정도의 시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죠.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작업, 바로 정치보복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호탄을 한번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맞서서 싸우라, 이런 일종의 지령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단언하건대 박근혜 바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이명박 바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민 중에 어떤 사람도 이명박 시절이 살기 좋았다라든지 그가 정치를 잘했다라든지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정진석이네 누구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한테는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지지가 전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명박이 지금 전직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국민의당보다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하고 있네, 우리가 이명박을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 정말 국민적 분노가요.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리명박 씨를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리명박 씨. 네, 리명박 씨.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좋은 거. 지금 얼마나 분노가 큰지 대통령한테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댓글에. 대통령이라니요?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도 아닙니다. 그런가? 이제 범죄자가 곧 되나요? 저는 지금 이명박이 왜 그 기무사에서 테니스 친다며, 네. 전직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치는지 모르겠는데 지인들도 그냥 막 들어간대요. 아, 대통령이야 이 새끼는, 특정 곳에는. 그것도 화나대.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야, 이 댓글 폭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한번 읽어봐요. 우리 속마음을 좀 후련하게 주는 댓글들.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눈에 꽂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욕도 괜찮아요. 이인규 이분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거든요. 혹시 옛날에 중수부장? 근데 명박이 자네라고 표현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명박이 자네에게 충고하나 함세. 이실직고 해서 형이나 감경 받으시게나
자네가 저지른 증거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징징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징징. 아, 좋은 표현이에요. 네. 징징. 또 김용태님의 댓글입니다. 개 잣 같은 소리 떨지 말고 겨울철 수이나 준비해 씹새야. 아, 지금 박수 한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보통 실명이기 때문에 페북은 댓글 잘 못 달거든요. 저도 좀 몇 개 달았는데. 근데 이렇게 달는 건 분노가 그만큼 지금 있다는 겁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와, 이명박 홈피가 일베 놀이터였어. 사회학 일베, 조선일보 조폐지기 수준이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나는 입장 표명한다길래 수사 협조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개소리? 이렇게 달았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게 드러났고요. 최근에 그 정진석이 그런 말 했잖아요. 댓글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 때다. 근데 그거는 경우가 다르지. 무슨 부처의 담당자가 실명으로 해명이든 답글이든 달아줘라. 요것이 댓글 작업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특히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하다못해 보훈처까지 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여론 조작하고 했던 그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근데 정말 시민이 지금 분노한 게 댓글에 문서를 올렸어요. 어느 분이. 진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그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보고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감찰팀에서 대의 문건으로 했던 거죠. 박형준 시민사회 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 도와라 이 문서를 댓글로 달아놨어. 이것만 해도 무기징역이에요.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이명박이 입을 털기 시작하네요. 이건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동물적 본능의 발현이죠. 그렇지만 현 정권에 대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어 딜을 할 수도 없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이제 감방에 갈 날만 남았죠. 물론 그 전에 이명박의 부정축제는 100% 멀수해야 하거든요. 이명박이 수갑찬 모습이 왜 이리 보고 싶은지요 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아, 정말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명박 댓글을 보면요.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다 이미지를 다 달아놨습니다. 지금. 야, 정말 무섭습니다. 국민들. 대단합니다. 녹조라 때도 올려주셨고요. 그걸 이렇게 실명으로 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모든 범죄들이 지금 속속히 그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검찰은 이 댓글을 통해서 조사만 해도 구속이 가능한 상태까지 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명박이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났으니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박근혜를 석방하라 시위가 아니라 정치 탄압 금지하라, 그만하라 뭐 이런 시위가 벌어지겠는데요. 이건 그리고 또 명령을 하더랬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 이명박 라인과 박근혜 라인이 정부 고유 기관에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보고 그들이 전 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제가 지금 트위터도 요즘 최근에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트위터 리안들의 속성들이 속속 보이고 있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지금 의혹을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118명 있잖아요. 118명 사이버 전사.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반드시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제가 이제 지난 제 인생을 보냈던 게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근데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선거에 개입하면요. 원하는 사람 80% 당선시킬 수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을 통해서 온갖 도감청된 자료, 이 자료들을 상대 후보한테 던져놓고 상대 후보가 거리에서 약점을 캐기 시작하면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공정한 게임이. 그 짓을 청와대에 앉아서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선거 개입은요. 민주주의 최후 보루거든요. 선거는요. 이 선거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자유당 때도 개입했다가 사형당했어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독대, 두 번의 독대, 이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명박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임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는 마치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대항해서 그것도 정권 교체라는 이런 개소리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 2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명박 때문에 사실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던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자기 실드 부끄럽고요. 이게 민주정권 때 대통령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거죠. 정말 비열한 사람 같지 않은 자의 자기 실드를 한번 일단 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정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이명박 씨에 이은 또 한 사람의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대통령하고 밥 맛있게 얻어먹고 울산 가가지고 신고리 오리고기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뭐니 이게 지금. 밥 먹인 보람도 없고. 아니 이 안철수 이 양반이 지난 5월 4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 신고리 오리고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민 참여형 원전 정책을 발표했어요. 5월 4일 6, 7, 8, 9 넉달 조금 지났네요. 5달도 안 됐네. 이거 박근혜보다 더 심한데?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는 사실 공사 밑바닥 정도만 한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야. 이미 80% 90% 공정된 다른 원전은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원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이거 그냥 폐로 비용까지 합치거나 하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을래 말래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찬핵론자라면 그냥 지키하면 되거든. 굳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에 대한 생각만큼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열린 진보적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한 거니까 그 들어간 공사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시작한 정부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자기가 안철수 입장에서 탄핵 공약으로 걸었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짓던 거니까 계속 짓자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가 좀 불순한,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문재인이 하는 일은 다 싫어.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거를 누가 얘기한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안전 없이는 원전도 없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 이게 누가 얘기할게요? 안철수겠지. 네, 안철수가 얘기한 거고요.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5개월도 안 됐는데 뒤집어? 뭐 탈핵과 찬핵 한가운데에서 국중주의를 실현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극중주의인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정치인이 자기가 후보 시절에 정책으로 내놨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금방금방 뒤집는 거는 정말 딱 박근혜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질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 이 존재 자체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뭐 신비님이나 이런 분들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대안, 성공 이런 거는 저도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긍정적인 거에 한 숟갈 더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복지가 너무 적다? 조금 더 하세요라고 반대할 수도 있거든. 반대하는 방식이 근데 당신이 하는 건 다 싫어. 그래서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옹색한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국민들이 저한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뜻이었건 아니었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되고 청와대 가서도 뭐 안 보내면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까먹는 거야. 정치적 계산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런 머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부릴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에는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자꾸 부정만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의 5대 목표라고 부르는 나름대로의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탈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탈핵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건설 시대에 뭔가 싼 에너지라고 해서 들여왔지만 사실 그 폐해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후쿠시마처럼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작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하는 걸로 보면 확실하게 이명박 인증이다. 이명박 쪽 부류와 뭐가 달라요 이제는. 그렇죠. 뭐 SOC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 게 건설업을 필두로 한 보수 수구 정당이고. 그렇죠. 지금 탈핵도 자기 말로는 탈핵인데 오늘 한 말로는 탈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뭐 이것도 그 건설회사 살려주기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 대선 기간에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본부가 26만 1027명이 서명을 한 탈핵에 대한 그 서명지를 갖고요. 각 후보자에게 그 전달식을 했어요. 그 전달식을 하는데 심상정 후보한테도 전달했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은 안 하고 이태움 정책실장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태움 정책실장도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폐로 산업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대충 언제쯤 된 줄 아세요? 10월 20 며칠로 예. 10월 20일 즈음에 이제 그 결론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목소리 좀 넣어보겠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부라고 하는 게 순항을 하다가 엇박자가 나서 엉클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태클을 걸어봤는데 태클이 잘 안 걸렸어. 제대로 태클을 걸어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게 채택이 되는 상황이 되면요. 뭐 국민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의 계획들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는 그냥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협약도 체결했다면서요.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해야 된다는 협약을 네. 안철수 후보와 3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다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었던 상황인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무리 저는 설마 사람이려니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논리를 어떻게 공색하게 만들었냐면 당장 그게 건설이 중단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했는데 이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에너지 수급 문제 없는 거 결정 났잖아요.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예. 가스 발전소 있죠. 이런 데는 아예 가동도 안 하고 있어요. 쉬고 있죠. 네. 예.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21%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중에 지금 신고리는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발전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이게 없어도 지금 다른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발전소 같은 데 놀아. 이건 안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률 10% 정도 단계에서 그냥 멈추자. 이거를 지금 먹잇장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진짜로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여기에 대안적인 신재생 에너지도 나와요. 그럼요. 예. 조금 더 발전한다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면. 답답하신 분이고요. 안철수 씨, 이명박 씨와 더불어서 그 입을 다무십시오. 신고리 5, 6호기를 덜컥 이제 중단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안 후보님 견해는 뭡니까? 먼저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기보다 정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기간도 더 필요합니다. 5, 6호기를 지금 공정이 한 30% 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또, 것에 대해서. 네,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과 법적 거쳐야 분쟁 소송, 됩니다. 그 매몰 비용과 그 다음에 1조가 넘는 지금 기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실업 문제, 대량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매몰 비용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정책에서도 옳다고 믿습니다. 자,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짧은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장수사가 또리 장군, 그 과수원에서 나오는 홍노사관은 이제 매진됐고요. 그 홍노사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 홍노사과를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파셨고요.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겨울에 먹는 사과들 있죠. 네. 저장용으로.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노사과는 저장을 할 수가 없는 사과예요. 그건 11월 초부터 다시 판매할 테니까 한 달만 기다리시면 장수사과, 다른 종류의 품종이 또 나옵니다. 어제 저녁쯤이라서요. 우리가 방송으로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홍준표를 제외한, 홍준표는 덕서를 냈다고 그러나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근데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눴겠죠. 추미애, 안철수, 그 다음에 주호영, 이정미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또 다른 정당도 있잖아. 의석은 2개지만. 조원진도 있고 거기는 하나고 민중당 왜 이분들은 안 갔을까? 아마 곧 민중당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텐데요. 사실은 정의당이 참가하는 것 자체도 이 바른당에서 반대했었어요. 홍준표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격이 격이 안 맞다고. 예, 격이 안 맞는다고요. 이 자식들은 아니 20석 넘어야만 정당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것도 지금 국회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이후에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뭐 일부 분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 역할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석은 한 6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딱 가서 혹시 그 사진 나온 거 보셨어요? 정말 뚱하게 있는 거?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네, 뭔데? 찰스봇. 로봇이라고. 표정 변화 없는 찰스봇. 근데 그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철수는 거기가 엄청 뻘쭘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공부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제가 빨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없으면요.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요. 최소한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가 운영이나 인류애 같은 기본적인 철학의 소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우리가 경험했던 두 마리의 대통령은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거나 역사적인 책무, 그게 철학이 부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안철수나 홍준표 대표를 제가 폄훼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는요, 이런 인본주의적 철학,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 철학이 오랫동안 몸에 배었지 않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천박해져요. 홍준표가 왜 공부하러 가겠어요? 언젠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되니 아는 게 있어야지. 아주 웃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진짜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홍준표는. 북한에 대해서 뭘 아는데, 홍준표가. 어떻게 적게 하는데. 그러면 14선언에 대해서
일거나 받겠어요, 홍준표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구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의 다물주의, 통일에 대한 염원, 민족주의적 자존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확보, 이게 뼛속처럼 고뇌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지 입신양명이나 한다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룸사롱 가서 술이나 처먹은 놈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한 방에 싸대기 맞아요. 말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홍준표처럼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청와대 가지 말고. 응?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제가 좀 높이 평가를 좀 하려고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같은 색으로 이제 맞추면서 추미애 대표까지 이게 원래는 제가 미리 아마 이게 돌았을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게 합의문이 미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언지를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당의 이제 행사 담당들이 어떻게 이제 협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냐 해서 이제 제가 볼 때 넥타이하고 초록 옷을 입고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세 분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싸우지 말고 좀 협치를 해라.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안철수 씨는 거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협치에 협격한 공이 있었다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회담, 만찬 겸 뭐 회담 이게 끝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데요. 예. 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저도 처음 봤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앞에 리드를 하고요. 그래서 1, 2, 3, 4, 5 합의문 5개를 발표하는데 각 정당의 뭐 대변인 격인 사람들 뭐 위치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 항목씩 하나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용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재미없는 뻔한 소리예요. 근데 이걸 합의했다는 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합의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2.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 동행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3.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4.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5.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함. 여기서 가장 핵심은 평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하는 짓은 보면 그러니까 마땅한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전술핵이네 뭐네 해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진짜로 저번에 미국에 전술핵 배치하자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잖아. 그때 끝말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가서 안 되니 홍준표 대표를 보내는 안도 생각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식으로 하면은 전쟁하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저는 개인적으로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합의문이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로 작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여기에 참석하면 전쟁하자는 것밖에 합의문이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강화를 할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거 다 하자고 했어요. 전술핵하고 핵 도입만 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가 들어가면 이 합의문에는 전쟁 몇월 며칠 날 하자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지금. 합의문이 안 나오죠. 네.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고뇌찬 합의문이고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이 합의문을 첫 번째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읽었고요. 두 번째는 송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읽었고 세 번째는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읽었고요. 네 번째는 최선 정의당 대변인이 읽었고 다섯 번째가 박수현 대변인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확정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연동돼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전시작전권 얘기를 쭉 했는데 지난 우리가 미국의 B1B가 NLL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풍계리 100k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군이 총비상을 대통령 지시로 한 거라고 이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에 가서도 평화를 내쳤고 그다음에 운전대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평화를 한번 견인해볼게라고 분명히 국제사회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죠. 이틀 지나고 나서 이걸 만들기 위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위기 사항이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대통령 혼자 계속 평화 외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쟁하자고 덤비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협치를 우리 국민은 북한을 공격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음이 없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회 입법부도 14선언에 준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넘기고 이 메시지가 그다음에 국제사회로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당들 대표들이 직접 조항을 읽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국제사회 트럼프 중심으로 하는 긴장 구도를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하나가 돼서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고뇌 깊은 이 합의문을 갖고 일부 언론들이 개같이 키워드를 뽑고 한 놈도 현 정부를 도운 놈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무슨 쇼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당장이라도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거 혼자 해도 예치지 않기 때문에 당들을 다 끌어들여서 북한은 안심시키고 트럼프 너 그만해라. 우리가 할게. 그러놓고 나서 바로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전자 한수권 문제에 대해서 시급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이를 갈고 있다. 빨리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 해서 조금만 더 이 대북관계 문제는 문재인을 믿고 조금만 지지가 지금 필요하다. 이거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언론이고 이런 걸 분석하거나 마치 여야 싸움꾼으로 만드는 키워드만 빼서 제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요.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 쪽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진보 민주 쪽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강경 대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북핵 문제가 어제 청와대 회담의 의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뭐 이제 덕담도 뭐 주고받은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북핵이라는 사실상의 위기가 있고 북한과 미국이 싸우는 거지만 그 볼통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들끼리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출렁출렁하게 만드니 내부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 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 거기에는 홍준표도 들어오고 있지 않고 일종의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남한에다가도 핵 놔야 돼. 여지껏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핵으로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니들 핵 없애면 우리 핵 배치 안 할게 이런 개념이 돼야 돼. 예를 들면 핵 전술핵을 놓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그것이 강대강으로 가면 핵이 더 많아지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경쟁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 이야기도 했지만 끝없는 저쪽 세력들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전쟁 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이 정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제 열받는 게 YTL하고 연합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확 부셔버려 TV를 다. 하루 종일 있잖아요. 전쟁 연습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방송을 하고 최근 지금 언론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아주 엄중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뇌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화가 납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한 정부에서는 미친 듯이 물어뜯고 그것이 마치 기계적 중립인 것처럼 여야를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그 논쟁과 분쟁을 부추기는 언론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짱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발 기계적 중립을 떠나서 국익이 어떤 것이고 공익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문재인 정부 빨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분석하고 나서 기사를 좀 쓰고
야마를 제대로 뽑아라.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목,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김관진이 출국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이명박근혜 영향력 하에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김관진이 사실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이든 뭐든 다 총책임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김관진이 출국 금지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명박한테 양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세훈입니다. 두 번째는 김관진이에요. 원세훈은 지금 뭐 재수사 받고 뭐 실형 다시 살고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김관진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어서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이게 갖는 의미? 수사를 하겠다고 출국 금지를 일단 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땐 100% 구속이에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거는요, 정확하게 검찰이 김관진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 검찰 측에서는 이 김관진을 포함하여 이명박까지 해서 증거를 지금 굉장히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하고 옥도경 전 사령관을 조사한 결과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김관진은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지금 김관진이 공개된 문서를 보면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고 해서요, 공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장관이 직접 실명으로, 도장도 아니고 실명으로 찍었는데,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기타 등등이 했었고, 이번에 또 발표된 게 아까 대통령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해서 박형준과 지금 정진석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진석이 적극 지원하라, 그 지원단까지 다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반역이에요. 이건 군인이거든요. 장관입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 직접 자기가 사인해서, 장관명으로 사인해서 사이버 사령부에 예산을 투입하고요,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거는요, 제가 볼 땐 형법상의 국가 예산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무기형 이상입니다. 범죄만 해도. 이 두 개의 문서만 갖고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출국 금지 시켰다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랑 최경환이랑 그 신성한 정론관에서도 기자회견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김관진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이 수사가 퍼질 것인 것을 예측한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 친이 세력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자기 입장 표명한 게 바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김관진의 수사 착수에 맞습니다. 어떤 반응이라고 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웬만한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식의 네. 사이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에게,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옥죄어 오니까 이명박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데, 문제는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관권 선거 문건이 공개됐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데, 정진석, 박형준 등 청와대 출신 당시 인사들에 대해서 11명이 출마를 했는데, 19대 총선이요. 19대 총선에 11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선거할 때 도와라, 이런 문건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정진석. 역시 그랬군요. 그리고 썰전 나오는 박형준이. 네, 박형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러운 입을 놀리나 했더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네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게 밝혀질까봐 지금 개거품을 물었고 수사를 방해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박형준도 있고요. 정진석은 당시에 정무수석이었고, 정문원 기억나십니까? 정문원? 네, 그렇죠. NLL 대화를 공개하고 막 했던 그 정문원. 그렇죠. 그리고 김희정 아세요? 김희정? 왜 부산 출신의 지금은 이제 국회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 김희정 있잖아요. 김희정도 있고, 이 사람들 선거에 나가 직접 도와라. 이것도 예전의 마인드로 보면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민주정부 때 이런 걸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관권 개입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은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덮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명박 자체나 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뭐 그랬겠냐 하고 막 실드를 치고 있는데, 무슨 선거 하나만 있으면 온갖 국가기관, 청와대, 국정원, 군까지 또는 일반 웬만한 정부 부처들까지 나서가지고 선거에 동원됐다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요. 엄중한 범죄입니다. 중범죄인데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 관권 개입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중범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서는 서류상의 지원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내려가면 어떻게 공무원들을 움직인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 다 얘기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지원하고 예산까지 지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종합 지원 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항상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를 지시를 받으면 바로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결과 보고를 안 하면 문제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보고 문제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를 어떻게 표에 영향을 줘서 당선을 시켰다 등의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사람 동원과 예산 동원이 분명히 됐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사에서. 네, 이번에 그 공개된 문건에 보면요. 아까 말한 그 청와대 출신 11명의 총선을 지원해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렇죠. 치졸한 새끼들. 향군회장 선거에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후보 말고 마음에 드는 후보 당선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요. 농협 조합장에도 개입됐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KBS 장학 문건도 나왔고요. 경찰에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까지 내리는 그런 문건. 이건 뭐 다음에 거의 중범죄인 거죠. 좌편향 포퓰리즘 지자체장들의 분류 작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젠 지자체장 블랙리스트가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정말 정치는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개입 안 한 곳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헤쳐먹죠? 그래서 각하는 꼼꼼하다고 그랬죠. 이명박이가 정진석, 박형준 등 이 인사들의 그 총선을 도와라라고, 이건 명백하게 청와대가 정치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현직 대통령이면 탄핵 사유예요. 그럼 이걸 처벌을 하면 이명박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직에 대한 것도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사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BH 문건이요. 공무원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전 공무원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무원 표준 문서 규정에 맞지 않아요. 밑에 끝부분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하고 이 맞춤법이 한 2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썰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님이 지금 단어나 영어를 말해? 아니, 영어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이게 공문서 규정에 있어요. 공문서는 폼이 있죠. 밑에 필요하고 점 찍고 2칸 띄고 끝을 써야 되는 데는 X표라는 게 이게 민간인이 만들어서 군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행하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뭘 말하는지. 누군가가 어디 비선에서 최순실처럼 비선에서 만드는 이 문서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핫한 인물 정진석이 이 문건 공개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총선을 지원하느냐라고 부인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니냐, 뭘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냐. 최근에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계속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게 속마음. 내가 좀 속상한 이야기 했다고 왜 나를 물고 늘어져? 이 겁먹기 시작했다는. 그거를 하고 싶다는 완전 쫄았네요. 아니 이건 뭐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불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이 적폐청산은 잘못된 걸 바로잡아 나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 불법을 저지른 이 정치인과 집단들은 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 이게 정의로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핵심의 문제가 일단은 사이버 사령부의 증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2차례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원세훈이 추가 조사에서 나온 게 지금 댓글같이 이 사이버 사령부와 군과 국정원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 사령부 아까 말씀드렸던 녹취록에서도 이미 김광진이 했다는 지시사항이 다 녹취록 근거가 나와 버렸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매체 포인트 뉴스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같은 이권 사업 한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가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법이 지금 국정원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운영했다는 거는 이거 지금 일파만파, 이게 군대가 돈 버는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국비 혈세를 넣어서. 이게 지금 밝혀졌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추석 전에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김광진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대통령부터가 불법을 자행해 시키는 집마다 그렇죠. 사실 불법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없는 팀을 서류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빼먹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나라예요? 아니 하다가 그래서 그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우리한테 고마운 상황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팀은 있다고 예산은 빼갔는데 댓글 작업팀이 사실은 10개인데 50개로 부풀렸던 거지. 유령에 40개의 댓글 작업팀은 댓글 작업을 안 했으니 고마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고맙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이버 사령부가 온라인 매체인 포인트 뉴스를 만들고 그 산하에 게임 컨텐츠 사업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니까요. 그 이야기할 때마다 막 속이 천불이 나는데. 그렇죠. 이명박 씨. 짱돌 맞자. 제발 그 입 좀 담으시고요. 포토라인에 서시는 거를 우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로봇 물고기입니다. 수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로봇 물고기를 투입하면 이 로봇이 하천을 오가며 수중 생태계를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로봇 물고기 연구에 57억 원을 지원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이 3년의 연구 끝에 사업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제 로봇 물고기를 테스트해본 결과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 로봇 물고기가 10분의 1인 23cm를 나아가는 데 그쳤고 수중통신 속도와 거리도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센서는 5개 가운데 하나만 장착돼 사실상 오염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제품 9개 가운데 7개가 고장나 석 대 이상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위치 인식이나 군집 제어 기능은 아예 테스트조차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이제 배포받은 그 평가위원들이 그걸 검토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자료로 발표하는 것에 의존해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마치 달성한 것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감사원은 연구팀이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수치를 속여 연구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꾸몄다면서 연구 재평가와 함께 기관에 주의를 내리고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책 연구 참여를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